안녕하십니까, 정승열 교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버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이 오버함수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previous입니다. 이 previous node navigation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previous period node navigation과 사실상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전 노드에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차이일 것 같습니다. previous period는 이전 노드에 데이터가 없으면 바로 empty return, 다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다 해서 비어있는 값을 제시하지만, 이렇게 previous는 노드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바로 또 하나 더 뒤로 가서 데이터가 있는 가장 가까운 노드 값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previous period를 썼을 때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 경우라면 previous period나 previous나 둘 다 같은 값을 제출할 거고요. 그러나 값이 없다면은 previous를 썼을 때는 항상 결과가 나오겠죠. 그 이전에 값이 있는 곳을 찾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previous period는 없으면 없는 대로 빈 값을 제시한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evious period나 previous나 우리가 보통 디폴트로 그냥 축값을 제시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직전이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축 바로 뒤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은 그 숫자 값은 우리가 이동해 가는 그 단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은 바로 직전 달이 아니고 두 달 더 뒤로 가서 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표현식에 가서요. 자, 우리가 똑같이 썸 매출액 빼기 지금 현재 빼기 다시 매출액을 선택해서 삽입을 하면은 어떤 매출액을 뽑느냐, 바로 오버함수에 가서 period previous를 찾겠습니다. previous를 가서 함수 삽입을 하고 여기에 x 이렇게 축을 넣으면은 바로 지난번에 봤던 previous period나 똑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x축 값 다음에 x축 다음에 컴마를 하고 2를 이렇게 넣었다. 이 말은 바로 두 달 전 거를 가라니까 1월 달은 당연히 두 달 전이 없겠고요. 2월 달도 두 달 전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값이 시작하겠죠. 즉, 이 말은 3월 달 마이너스 첫째 달, 4월 달 마이너스 2월 달 값이 여기 4월에다 갈 거고, 여기 2011년 7월 이 값은 2011년 7월 마이너스 2011년 5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previous와 마찬가지로 next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previous period와 next period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뒤의 값을, 현재에서 뒤의 값을 빼느냐가 previous period였다면, next period는 앞의 값에서 지금 현재 값을 빼는 그런 경우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previous나 next도 똑같이 next는 우리 값이 없으면은 값이 있는 그 다음 거를 찾아가서 제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값이 있든 없든 항상 그 값은 있게 되겠죠. 그러나 next period는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에는 missing value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해보면은 똑같이 제가 이거를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표현식으로 가서요. 어디에서 미래 값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오버 함수를 지정해서 previous가 아니고 next가 되겠죠.
네, 이 넥스트에 대해서 함수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에 x축을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컴마를 하고 2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두 단계 앞에 기간에서부터의 매출액에서 자, 빼기 하기를 지금 현 단계 매출액을 계산해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확인을 하면은 똑같이 미래 두 단계가 값이 2011년 12와 11월 달에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부터 지금 2011년 1월 달, 10월 달 값이 26427, 여기도 12월 달 값이 26427 똑같죠. 그렇게 해서 쭉 두 달 갭을 두고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섹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두 개 이상의 컬럼만 존재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냥 그걸 사용하면 되겠지만 한 개 이상의 노드 내비게이션 메소드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두 개 이상의 노드 내비게이션 메소드를 교차시켜야 되는 경우 인터섹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year to date 집계값을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이미 배웠던 노드 내비게이션 방법인 all previous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2019년 Q3에서 all previous를 쓰면은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값과 현재 Q3 값을 합친 여기서 보면은 브라운 색깔의 원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 기간의 집계값이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year to date, 즉 예를 들어서 2019년 Q3까지의 값을 원한다. 또는 2020년에 있어서 Q1과 Q2 또는 1월부터 3월, 4월까지의 값을 원한다. 뭐 등등 이렇게 어느 특정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값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year to date 값을 자, 구하게 될 때는 이런 지금 브라운 색으로 표현한 all previous 값으로만은 지금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파란색 원이 나타내는 즉 parent 노드 내비게이션을 썼을 때는 바로 그 직계 parent 구조의 모든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의 인터섹트가 되는 부분은 이 녹색 파트 Q1, Q2, Q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all previously 이 parent의 이 두 가지를 인터섹트 시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집계값, 즉 year to date 값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노드 내비게이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 그림에 대해서 year to date 집계값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 매출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버 함수를 찾고 노드 내비게이션 중에서 인터섹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인터섹트를 찾아서 여기 자, 먼저 all previous에 관한 인터섹트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지우도록 all previous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ll p까지만 쳐도 all previous가 나오죠. 자, 그래서 all previous에 대한 x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이제 parent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arent가 나오고 parent에 대한 우리 축값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여기 axis x 이 축값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괄호를 하나 더 닫고 또 닫고 인터섹트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all previous에 해당되는 거와 parent에 해당되는 거에 인터섹트 교차되는 것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집계, 매출액을 합계하라. 자, 이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눌러 놓으면은, 자, 이 내용은 Q1은, 자, Q1의 페어런트는 2010년이죠. 그래서 2010년에 대한 거. 그리고 요것은 지금 2010년 시작해서부터 Q1과 Q2를 합산한 것이고요. 자, 요 놈은, 자, 요 세 개를 합산한 값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럼 2011년 Q2는 네, 요 두 개를 2011년 Q2는 요 두 개를 합산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분기인데요. 월로 나누어 보더라도 이 월로 가면은 각 월별로 네, 지금 이 말은 지금 여기에 2010년 3월의 값은 무슨 값이냐 하면은 2010년 1, 2, 3월 합친 이 값이 포함될 거고요. 여기 2010년에 8월달 이 값은 2010년 3분기가 시작된 즉 7, 8 이 두 가지의 합산 값이 여기 8월에 이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올해 시작해서 월 합계값을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구매일을 연월로 바꿔 놓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죠. 이 특정 값은 바로 월로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월 모든 값이 합쳐진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트 피리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트 피리어드는 네, 계층과 집계 기간 레벨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노드 내비게이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어느 레벨에서 집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노드 내비게이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잘 쓰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뭐 previous period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직접 바로 이 navigate period를 사용하면은 바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navigate period는 크게 네 가지 어떤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이 계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항목이 네, 위로 올라갈 수준, 다음 항목이 왼쪽 뒤로 앞으로 좌우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래로 이동할 계층 수준입니다. 만약 마지막을 생략하면은 리프 수준, 제일 마지막 그 끝바닥까지 가는 그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내비게이트 피리어드를 사용한 다음에 자, X축 상에서 자, 0이라는 뜻은요. 바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자리에서 마이너스 1, 한 칸 뒤로 가서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또 제자리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네, 지금 바로 다음 위치에 한 어떤 매출 총액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바로 현재 달이니까 현재 달 총액 빼기 전 달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분기의 위치에 있다면은 현재 분기에서 빼기 전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내비게이트 피리어드에서 자, X축에서 자, 1이 있습니다. 1은 결국 위로 하나 올라가라는 거죠. 만약에 달이 있고 년, 월, 1이라면은 1의 현재 위치라면은 네, 하나 올라가면 달이 되고, 다음 두 개 달을 뒤로 가서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1을 비교하라. 그럼 두 달 뒤에 같은 1을 비교하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네, 이게 년 분기 월이라고 가정하면요. 네, 지금 우리가 분기에 있다면은 한 칸 올라가서 연으로 가서 2년 뒤로 가서 다시 한 칸 내려와서 자, 비교를 하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한 칸 올라가서 뒤로 갔다가 제자리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1과 월을 비교하고 월과 년을 비교하고 뭐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만약에 한 칸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 대신에 이렇게 year 또는 months를 쓰면은
그 몇 칸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연으로 가서 두 칸 뒤로 가라, 즉 2년 뒤로 가라 뜻이고요. 요것은 마이너스 1, 한 달 뒤로 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트 피리어드를 한번 시연해 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자 지정 표현식 창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썸 매출액 마이너스 현재 위치에서 다시 썸 매출액을 합산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오버 함수의 내비게이트 피리어드를 이 노드 내비게이션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자, 일단 축은 제가 X축을 당연히 계층으로 삼고요. 자, 여기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자, 한 칸 뒤로 가서 또 한 칸 바로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눌러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자, 분기에서 이쪽 2010년은 한 칸 뒤로 가서 없으니까 데이터가 여기는 다 비어 있을 거고요. 2011년 Q1 데이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한 칸 올라가서, 즉 2011년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또 1년 뒤로 가니까 2010년, 그리고 하나를 내려온다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바로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 2000 한 칸 올라가서 연으로 가서 뒤로 가서 백 하니까 2010년 전체의 매출 실적이 되는 겁니다. 2010년 전체의 매출 실적과 이 각 분기별로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1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직전 기간에 지금 그 1분기는 한 칸 올라가서 다시 직전으로 가서 한 칸 내려오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뜻이 자, 되고요. 자, Q2라면은 똑같이 2011년에서 하나 올라가서 또 2010년으로 백해서 2010년의 Q2와 비교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게 패러럴 피리어드와 같은 기능을 할 테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0, 마이너스 1, 또 0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previous period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로 현재 분기에서 바로 그 위치에서 계층을 올라가지 말고 바로 뒤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구해라. 이게 바로 이 뒷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값과 바로 직전 값을 비교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트 피리어드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노드 내비게이션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총 오버 함수를 4차례에 걸쳐서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기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